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무려 예상치보다 15% 정도 떨어지는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증시는 거의 비상상황으로 돌아갔고, 당초 14조 예상치를 증권가에선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후퇴하는 후진 기여를 잔뜩 넣어서 영업이익 10조 4천억으로 기준치를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마지노선 지키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9조 1천억으로 내려앉는 수치를 보였다는 건 삼성전자 자존심으로도 허락지 않을 정말 쇼킹한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국대급 기업이 이렇게 시장 전망치도 넘기지 못하는, 이것도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업황이 그리 악재는 아니거든요. 다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국대 기업의 존재감이 긁히는 요소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스란히 이처럼 어닝 쇼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흔들려 버리면 경제 상황은 극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분기점에 와 있다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앞으로 반도체 부분에선 TSMC가 50% 정도 앞서가는 매출량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서 추월하지 못하면 이 격차는 거의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같은 대만 계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렇게 대만 업체만 싸고 돌고 있으니까 삼성은 여전히 패싱의 위험에 노출이 된 상태라서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할 상황에 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이걸 다 먹어버리겠다는 그림도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가두리를 아주 빡세게 치고 있는 건데, 삼성의 접근을 미리 차단하는 유리벽을 일단 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이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고, 가뜩이나 오전에 이런 어닝 쇼크가 발생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 LG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정도가 떨어지면서 어닝 쇼크를 동시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의외죠. 특히 해운, 운임 급등과 경쟁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LG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증권가 시장 예상치는 대체로 1조가량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 영업이익 자체가 1조 원을 훨씬 밑도는 수치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증권가 예상치 1조 원대를 밑도는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도 대체로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예상치를 안정적으로 거의 들어맞게끔 상한선을 조금 밑으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마저도 컷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영업이익 실적이 2024년 4분기에도 그닥 전망이 밝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단 LG는 가전이 중심이 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 부피가 커질 수밖에, 이런 이유 때문에 물류 비용 폭증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감당할 만한 이 백업 요소가 헐거워지다 보니까 매출의 60% 이상이 수출인데, 당연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배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가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당연히 물류 비용이 수익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단 가전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가, 이건 완제품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전 그 자체의 수익성이 반도체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 경기 침체라는 확실한 궤적 속에서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의 가전 부분이 고전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미 이렇게 대기업 업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영업 실적 발표가 상당 부분 어두운 면을 들이울 거라는 예상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미 대기업이 현장에서 구조조정을 단칼에 해버리는 움직임이 이런 수익성 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삼성이 이미 해외 인원 감축 30% 해버리고, 게다가 SK 역시도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지 않습니까?
LG도 뭐 상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구조조정도 뭐 일정한 텀에서 하지 않고 수시로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기업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대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자 이게 이상하게 고금리라는 연결고리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중앙은행 금리가 높아서 개인과 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5.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기준금리를 눌러놨던 곳이 바로 한국은행이었습니다. 3.5%까지. 거의 2% 격차가 날 때까지 고금리 여파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서서히 올린 금리 수준이었는데 결국 2%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시장금리는 거꾸로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2%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5% 이상의 시중금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2%까지 내려서 대출을 유도하고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물론 자금이 무리 없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창구를 무한대로 개방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고금리 시대에 한국은 오히려 저금리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사 지금 내수 경기 부진과 산업계 금리 상환 여부에서 고금리가 발목을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금리 시대에서 이자 혜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의 이자 비용도 버겁다라는 말은 산업계의 앓는 소리. 아무튼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 같은 데서 끝까지 버텨보자는 심리로 모든 부진의 탓을 고금리로 몰아가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금요일 이런저런 고충을 다 듣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되겠고요. 어차피 침체 국면에서 인하 버튼을 누르는 거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계속해서 꾹꾹꾹 올라가는 버튼 누른다고 그 엘베가 다시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끝까지 지하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턴을 해서 방향을 바꾸는데 딱 이런 케이스란 얘기예요. 이미 한국 경기 자체가 오늘 삼성과 LG의 실적 악화 발표가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 것처럼 이미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화정책 금리 하나가 상황을 바꾼다는 건 불가항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한은의 기준금리와는 따로 움직이는 시중은행 금리 혜택을 2% 선상까지 본 영끌하신 분들은 마치 한은이 기준금리 내리면 다시 뭔가 새로운 부동산 전환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희망회로 돌리기고, 지금 나라가 경제가 풍전등화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표적인 국대 기업들이 제살 깎아내기를 할 정도면 이미 자산시장은 그동안의 상승분 죄다 내놓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호재로 무슨 방어벽을 쳐서 어떤 기로에 선 승기를 잡아서 확실한 반등과 상승 그리고 대세라는 길목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건가? 전혀 자산시장은 대세적인 해체와 재편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수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 거래가 비중면에서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상승 거래는 48%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곳에서 이런 상승세가 멈추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집값이 이 시국에 오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뜩이나 부채 문제가 거의 극한으로 가고 금융당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살짝 가려진 전세보증금 단순 합산 시에 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142.4% 정도로 단연코 전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계빚이 5위 안에 들까 말까라는 순위에서 전세 보증금도 엄연히 은행에서 나온 대출이라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스위스를 압도하게 되는 비율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의 부동산 편중은 스위스가 대체로 40%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함부로 바구니에 마구마구 담지 않죠. 적당히 배분해서 자산 비율이 흩어지도록 하는데, 한국은 부채 비용뿐만 아니라 그 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쪽에 몰려있는 게 거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8월에 10조가량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했던 거고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는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분위기와는 역행하는, 다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그냥 건전한 레버리지라면 경제 전반이 호황일 때야 충분히 극복할 만한 위험지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오늘 터진 두 건의 굵직한 대기업 실적 악화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국 경제 자체가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상시로 해야 할 만큼 24시간 365일 사람을 내보내야 할 만큼 기업의 생존권은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집값 올리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꽂힐 수밖에 없는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분양시장에서도 1억씩 분양가를 깎아주는 곳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루지오에서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가를 1억 이상 낮추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도 나오고, 이 본격적인 하락세는 10월부터 본격 시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기권 아파트 낙폭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현장에선 떨어지는 속도가 무서워서 아예 빨리 처분을 하려는 급매물이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 가격을 내리고 급매로 던지려는 분위기가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이런 분위기는 서울로까지 진격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미 노도강은 이런 양상에 들어가 있는 분위기, 벌써부터 찬바람이 솔솔 불고 있고요. 수천만 원씩 하루 만에 뚝뚝 떨어지는 것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매수세가 어떻게 붙을 수 있겠습니까? 강남 상구 역시도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집주인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엔 매수세의 관망세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 초반에 언급해 드린 대로 지금 경기 지표가 집값을 타격할 만큼 상당히 안 좋은 궤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결국엔 한국 경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부진이 아니라 당장 국내 대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죠. 오늘도 나스닥 선물은 아주 우울한 국면을 드러내는데 어제 나스닥이 1% 이상 폭락을 하면서 도저히 증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내일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의 침체 국면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금융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특히 한국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속도 역시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오늘 두 가지 굵직한 사건이 국내에서 터졌죠. 결국 한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내상을 입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 삼성과 LG 대기업들의 이 실적 악화는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게 될 거고, 이후에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값이 오른다는 이상한 궤적은 죄다 꼬리를 감추게 될 거고, 역대급 집값 조정의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